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야구에서 천적의 관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마이크 트라웃은 류현진과 10번의 대결에서 한 번도 출루하지 못했고 4개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반면 놀란 아레나도는 류현진과 34번 대결에서 19번을 출루해 출루율 5할 오픈 9리를 기록했고 16개의 안타 중 8개가 장타였습니다. 최지만은 게리코를 상대로 포스트 시즌 포함 타율 4할 7푼 6리, 출루율 5할 7푼 7리를 기록했고 안타 10개는 단타 3개, 2루타 3개, 홈런 4개입니다. 반면 최지만은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를 상대로는 7타수 무안타, 1볼넷, 4삼진입니다. 천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더 손쉬운 사례는 추신수와 슈어저, 추신수와 벌랜더인데요. 슈어저는 추신수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가 됩니다. 추신수는 슈어저를 상대로 타율 5할 8푼 3리, 출루율 6할 6푼 7리, 장타율 1.1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벌랜더를 상대로는 타율 1할 8푼 8리, 출루율 2할 7푼 1리, 장타율 3할 2푼 3리에 그치고 있는데요. 벌랜더 상대 OPS가 그레인키의 통산 성적인 0.600보다도 낮은 0.594인 반면 슈어저 상대 OPS 1.792는 본즈가 약본즈 시절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록한 1.368보다도 높습니다. 추신수가 슈어저를 쥐잡듯 하고 있는 건 슈어저 특유의 팔 각도 그리고 공의 하강 각도가 추신수의 타격 자세 그리고 스윙 각도와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데요. 추신수의 부루는 가장 많이 상대한 투수가 통산 107타석을 상대한 벌랜더인 반면 슈어저는 30타석밖에 상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신수는 벌랜더 외에 천적이 몇 명 더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추신수가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5.5를 기록했던 2009년에 8번을 대결해 7타수 1안타 1볼넷 5삼진을 기록했던 시카고 화이삭스 자완 맷 손튼이었습니다. 어느 날 추신수는 화이삭스 아지게인 감독에게 경기를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한테 손튼만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그럼 오늘부터 바꿔줄게. 그렇게 해서 화이삭스의 추신수 전담 투수는 크리스 세일이 되는데요. 추신수는 세일과의 30번 대결에서 26타수 2단타, 3볼넷, 타율 7푼 7리, 출루율 2할, 장타율 7푼 7리와 12개의 삼진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둘이 만났을 때 추신수는 기엔에게 손튼으로 다시 바꿔달라는 말을 합니다. 디그롬 편에서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세일은 정말 역사적인 출발을 하는데요. 김병현이 애리조나와 계약하고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는데 53이닝을 쓴 반면 크리스 세일은 6월 8일에 드래프트를 받고 마이너에서 10이닝을 던진 후 딱 2달 만인 8월 7일에 데뷔하게 됩니다. 마이크 리크나 데런 드라이포트 같은 메이저리그 직행 사례는 계약을 맺고 이듬해 개막 로스터에 든 경우였습니다. 세일이 2010년 대학 3학년 때 17경기에서 11승 무패, 평균자책점 2.01, 9이닝당 1.2볼넷과 12.83진을 기록하고도 13순위 지명에 그친 건 세일이 너무 위험한 투구폼과 너무 마른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193cm에 66kg이었을 정도로 집안 남자들이 모두 날씬한 세일은 하루 아이스크림 2통과 감자칩 30봉지, 패스트푸드를 마구 흡입해도 살이 찌지 않는 저로서는 정말 부럽지만 투수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체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게 키 198cm에 83kg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 198cm 투수들의 평균 체중은 세일보다 21kg이 많은 103kg입니다. 한때 세일의 동료였던 애덤더는 체중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 세일에게 그러지 말고 머리를 길러라라고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일이 스스로 만든 투구폼이 누가 보더라도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거였는데요. 세일은 한때 토미존 수술로 가는 지름길로 여겨진 인버티드 W, 그러니까 뒤집힌 W자의 팔 동작을 가지고 있는데요.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같은 시간 안에 팔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에 더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대의 사례가 바로 매덕스인데요. 그냥 M이라고 하면 될걸 왜 역 W라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팔 모양이 M보다는 뒤집힌 W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불펜으로 데뷔한 세일은 첫 시즌
대학리그와 마이너리그 포함 136이닝, 이듬해 시즌 불펜으로 71이닝을 던진 후 선발로 전환한 이듬해 192이닝을 던집니다. 이는 만 25세 이하 투수가 1년에 30이닝 이상을 늘리면 위험하다는 버두치 효과에 완벽히 위배되는데요. 그러나 세일은 23세 시즌부터 28세 시즌까지 6년 동안 연평균 205이닝을 던지며 매년 사이영 6위 내에 드는 최고의 활약을 이어갑니다. 세일은 무시무시한 피칭과 함께 다혈질의 성격으로도 유명한데요. 배트 플립에 대해서도 그게 기분 나쁘면 삼진으로 잡아내면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세일이 피칭과 관련되지 않은 행동으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위손 사건입니다. 2016년 7월 24일 올드 유니폼을 가장 즐겨 입는 구단인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크리스 세일의 등판일에 맞춰 1976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976년 유니폼에는 옷깃이 있었다는 것과 유니폼 상의를 빼서 입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세일이 그걸 대단히 불편해했다는 건데요. 스프링 캠프 때부터 이를 반대해온 세일은 정 입어야겠다면 자기 등판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입으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상의를 집어넣어 입는 1983년 유니폼을 입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선착순 2만 명에게 1976년 유니폼을 주기로 약속된 날이었기 때문에 세일의 요청은 거부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세일은 동료들이 연습 배팅에 나가 있는 동안 혼자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자기 것과 동료들이 입어야 할 유니폼까지 가위로 마구 찢어놓게 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세일이 좀 심하긴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고 한 세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프로모션을 취소할 수 없었다면 세일의 등판일을 바꿔주거나 혹은 세일이 원한 유니폼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마땅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의 사건 이후 화이트삭스는 3년 3,800만 달러의 잔여 계약이 남은 세일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고 보스턴이 데려갑니다. 보스턴은 앤드류 베닌텐디를 트레이드 불가 선수로 지정하고 사치세 포함 6,300만 달러를 들여 영입한 요한 몬카다를 내주는데요. 그런데 베닌텐디가 조만간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될 거라고 합니다. 보스턴 입단 첫 해인 2017년 크리스 세일은 데뷔 후 가장 높은 사이 영상 2위에 오릅니다.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후 처음으로 아메리칸 리그 투수로서 300탈삼진을 달성했지만 고질적인 막판 부진으로 인해 코리 클로버에게 사이 영상을 넘겨주는데요. 이듬해 부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크랙 킴브러를 대신해 월드시리즈에서 마지막 카운트를 잡은 투수는 세일이었습니다. 보스턴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요. 2019년 3월 보스턴은 부상으로 인해 2018년 158이닝에 그친 세일에게 그것도 2020년부터 시작되는 5년 1억 4,500만 달러 계약을 미리 주게 됩니다. 이미 2018년에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세일은 그 결과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2018년 94.7마일에서 2019년 93.2마일로 줄었고 25경기 6승 11패 4.40이라는 데뷔 후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세일은 겨우내 조심스럽게 훈련했지만 스프링 캠프에서 팔꿈치 부상을 당했고 결국 지난해 3월 20일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지금은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이적한 데이브 돈브로스키 사장이 저지른 더 치명적인 실수는 데이비 프라이스 그리고 크리스 세일과 계약할 때 이들은 워낙 건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아깝다고 판단해 보통 대형 계약을 맺을 때 들어놓는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보스턴은 보험을 들었을 경우 시즌 아웃 때 최대 연봉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브로스키는 해고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건 오랜만에 세일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세일은 이달 내로 피칭을 재개한 다음 5월 중 합류를 목표로 복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이 프로 데뷔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수술을 받은 건 그의 팔꿈치가 정말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고 토미존 수술의 성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위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일이 돌아오게 되면 보스턴은 세일과 지난해 나쁘지 않았던 네이선 이볼디,
2019년 사이영 6위에 오르고 최고 시즌을 보냈지만 지난해 옵트아웃을 행사하고 시즌을 뛰지 않았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제법 괜찮은 선발 트리오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린 승리 기여도 45.3이 43.2인 클리프 리와 44.6인 존 레스터보다 높지만 사이영상 수상 실적이 없는 세일은 과연 명예전당 커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일이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올해 보스턴 경기는 좀 볼맛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